자, 안녕하세요. 한강중학교 학생들 여러분. 자, 어저께 우리 기말고사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날 시험이었던 수학. 자, 어떻게 나왔는지, 중간고사에 비해서 좀 어려워졌는지. 자, 문제 한번 살펴보고 2학기 때 우리의 준비 자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항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인수분해 파트가 아주 약간 중간고사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인수분해 파트가 약간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요. 관련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인수분해는 2차 방정식과 대동소이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2차 방정식의 개념에 문제가 들어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큰 단원 줄기였고 이렇게 두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 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자, 문제의 배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번에는 중상 난이도와 중 난이도에서 배점이 좀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상 난이도, 중 난이도에서 배점 50점을 가져갔고 중하 난이도와 하 난이도에서 50점을 이렇게 골고루게 배점을 나누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문제 분포 자체는 고르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높은 쪽에서 배점을 더 많이 가져갔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 찾으셨던 분들은 그리고 2차 함수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제 점수 획득하기가 약간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역시 보시면 많은 배점, 많은 문제를 가져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 선생님, 저는 2차 함수 어려워요. 저는 그래프 못해요. 징징대셨던 분들, 준비 철저히 못하셨던 분들은 아마 머리가 좀 하얘지시면서 원하던 점수 좀 못 얻지 않으셨을까? 좀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자, 그런 거 살펴보시면서 이번 시험의 주요 문항 한번 살펴볼 건데 주요 문항이라고 할 것이 딱 한 문제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시죠? 100점과 95점을 결정지었던 그 문제 마지막 문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야, 이거 문제가 넓이도 나오고 비율도 나오고 뭐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까 헷갈리셨고 이제 갈피를 못 잡으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거의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미 다뤘던 개념에 대한 그런 문제거든요. 어떠한 삼각형이 밑변이 동일하다면 높이의 비율이 곧 넓이의 비율이다. 이건 닮은 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자, 또 어떠한 삼각형이 높이가 동일하다면 그때는 밑변의 길이 비율이 곧 넓이의 비율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그냥 시작과 끝이에요. 이 기본 개념 가지고 문제 푸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 얼마나 쉽게 풀릴지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작은 어디에서 갈 것인가? ABF와 그 BCF라는 삼각형에서 시작해 볼 거예요. 이 두 삼각형은 BF라고 하는 밑변이 동일하기 때문에 높이의 비율이 곧 넓이의 비율이죠. 넓이가 9와 15로 주어졌다는 것은 넓이의 비율이 3대 5라는 것이고요. 그럼 높이도 3대 5로 나눠 갈 건데 지금 높이 어떻습니까? 두 삼각형의 높이를 더하면 그게 점 A까지 닿습니다. 점 A의 Y좌표인 16이 두 삼각형의 높이를 합한 것인데 그 16이라고 하는 길이를 3대 5로 나눠 가진다면 실제 길이를 6과 10 이렇게 나눠 가진다는 것이죠. BCF라는 삼각형이 높이가 10이다. 즉 B의 좌표가 0,10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BCF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죠. 우리는 높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변인 BF 곱하기 높이 10 2분의 1 곱해서 15가 나오려면 BF의 길이가 그냥 3이다. 바로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개념은 어디로 넘어갈 것이냐? 높이가 같은 삼각형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BCF 그리고 FCE 그리고 CDE라고 하는 삼각형은 모두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밑변 길이 자체가 넓이의 비율이 되거든요. 지금 넓이의 비율이 3대 5대 12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BF가 길이가 진짜 3이었어요. 그러니까 3대 5대 12는 진짜 길이가 3과 5와 12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냥 길이가 비율이었다.
이것만 아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B2의 길이가 8. 그렇다면 그 가운데를 대칭축이 가르고 있을 것이죠.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4가 된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CD의 길이가 이제 12였다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6칸씩을 나눠 가질 테니까 점 D의 좌표는 4에서 오른쪽 6칸 10, 점 C의 좌표는 4에서 왼쪽 6칸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두 x절편이 마이너스 2와 10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차 함수의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a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인수분해된 형태의 이차 함수식을 세울 수가 있죠. 여기에 0,10 아까 구했던 그 y절편 대입하면은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꼭지점 찾기 위해서 쭉 x4 대입해 봅시다. 자, 4 대입해서 계산하면 4,18이라고 하는 꼭지점의 좌표 나오게 되고 이 18이 k죠. 자, 8k 계산하시면 144가 바로 답이다.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어떤 개념 가지고 그냥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넓이의 비율. 밑변이 같으면 높이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이다. 이 개념 가지고 좌표들이 착착착착 나오고 이차함수의 대칭성 그리고 x절편 가지고 식 세우는 거. 네, 그런 흐름으로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죠. 같이 보니까요. 자,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거나 좀 어렵게 생각하는 차이. 바로 우리가 2학년 때 다루었던 그 개념들을 가지고 그대로 끌고 오셨느냐 아니면 잊고 3학년을 2차 함수니까 완전히 새로운 학문이다. 그래서 식으로 접근하고 대입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느냐 그런 차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에도 3학년 동안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이거 리셋되고 새로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고등학교에 전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꼭 염두에 두시면서 남은 2학기 이 도형도 열심히 학습하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총평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중간고사 해설 강의에서 기말고사는 무조건 더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단원이다 보니까 뭐 제곱근이라든가 곱셈 공식이라든가 이런 파트보다는 확실히 조금이라도 더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준비하는 기간도 좀 짧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함수 못해요. 전 그래프만 보면은 네, 눈이 깜깜해지고 머리가 새하얘지고 네, 저는 함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못한다고 하면서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자, 못할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요. 시간을 남들보다 2배, 3배 더 투자해서 더 많은 문제를 풀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고서 나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너무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안녕하세요. 여름방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잘부. 아시죠? 뭐든 꾸준히 하다 보면 한 번 터지고 성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꾸준히 하루에 나는 오늘 수학의 날이야. 수학의 날로 선포하고 10시간 공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네, 2학기 들어서 뭔가 눈이 트이시고 아, 나 자신감 생겼다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학기 때 열매를 맺으시는 시간 네, 우리 팬덤에서와 함께 저와 함께 하시기를 네, 간절히 기원합니다. 중학교 수학 역시 팬덤에서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